네, 신년 운세 사주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경진일주입니다. 2024년 신년 운세를 이제 일주론으로 이제 풀어보는 건데요. 일주론은 이제 사주 분석이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주론으로 푸는 것이 맞고요. 2024년이 이제 갑진년이 되겠죠. 예. 일단은 경진일주인데 경진일주가 이제 어떤 일주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주 분석은 일지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지가 진토죠. 그래서 진토의 지장간은 이제 을계무가 되겠습니다. 이제 938이라는 건 숫자는 이제 을목이 9일, 계수가 이제 3일, 무토가 18일 동안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을계무인데 경진일주의 경금일간으로서 봤을 때 을목은 이제 정제가 되겠죠. 계수는 이제 상관이 되겠고 무토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일주론에서 일지의 지장간을 이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일주론의 일반론적인 속성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경진일주를 보게 되면 이제 천간지지가 모두 양이죠. 그래서 경진일주는 이제 내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외성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그 경진의 의미를 보면 이제 진토는 이제 큰 산을 의미하고 경금은 이제 바위죠. 그래서 큰 산의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앞장에 보시면 이제 큰 산이죠. 여기 큰 산이 있고 여기에 바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경진일주가 어떠한 이제 그 형태냐, 어떠한 사람이냐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진으로 표현을 한다면, 요런 형태의 이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진월이면은 이제 봄의 이제 계절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푸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흰색을 의미하는 이제 바위죠. 그래서 이제 눈 덮인 이렇게 흰 바위를 의미하는 거고, 진토는 이제 큰 산을 의미하니까 이러한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진일주가 이제 어떤 성격이냐. 일단 경진이 괴강입니다. 괴강. 이 괴강이 이거는 이제 우두머리 괴자죠. 그리고 이제 강자는 이제 북두칠성 강자입니다. 이 괴강 살이라고도 하죠. 예전에는 괴강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저는 현대적 의미로 이제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굉장히 이제 좀 진취적이고 그리고 의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지도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자존심 한자존심하죠. 이제 괴강이 이제 무진무술, 경진경술, 임진임술 총 6개가 이제 괴강인데 이 괴강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우두머리 괴자에다가 북두칠성의 앞에 있는 별을 의미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경금 입장에서 이 진토는 편인이죠.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 자체가 창의적이고 이제 총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지에 인성을 깔았으니까. 그리고 교육계통이 유리하다 그랬는데 경금이 진토를 보면 양지에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경진일주인데 자, 이게 12운성 도표인데요. 이 표는 잘 이용하시면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진일주죠, 오늘. 자, 경금이 여기에 있죠. 진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경금은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12운성 12단계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절태양이 되는 거죠. 이 양은 기를 양자예요. 그래서 이건 기르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교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교육계통입니다. 교육계통. 그래서 남들을 가르치는 게 그것이 굉장히 유리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양좌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심성이 착하고 자상해요. 근데 이거 겉으로 보이는 거죠. 자존심 건들면은 폭발합니다. 이 괴강살 그 주변에 아마 무진무술, 경진경술, 임진임술 일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한번 잘 보세요. 한 성격, 한 자존심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착하고 자상하게 볼지 몰라도 내면에는 아주 센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을목이 진토를 보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대좌양궁이 돼요. 보시면. 을목이 여기 있죠. 을목이 진토를 보는 거잖아요. 을은 음해천간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절태양, 생욕, 진토의 이 관대지가 되는 거죠. 대. 자, 이 대는 뭐냐면 이건 시험 합격을 해서 직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제가 이거는 이제 재물, 재산도 되겠고 남명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가 되겠는데 그러면 남명은 어떤 여자가 어울리나 대좌양궁이에요. 대좌, 그죠? 을목이 진토를 보니까 대죠. 경금이 진토를 보니까 양이니까 대좌양궁이에요. 누가? 정제가. 정제는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죠. 그러면 대좌양궁의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면 대좌양궁은 어떤 여자냐? 관대지니까 이건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을 입고 남들을 가르치거나 교화하거나 뭐 이렇게 기르거나 이런 거에 잘 보살펴 주는 거. 그럼 뭐죠? 간호원, 간호사, 그리고 교사. 딱 맞죠? 예, 이런 경진일주 남자는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예. 자, 계수 상관이죠. 상관이라는 거는, 자, 계수가 진토를 보면, 이건 양좌예요. 자, 계수가 이제 여기에 있죠. 진토가 여기 있잖아요. 계수는 음해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대 양이죠. 양좌예요. 똑같이 양좌로 돼 있죠. 양좌. 양좌 양궁입니다. 양좌. 계수가 진토를 보면 양, 경금이 진토를 보면 양. 상관이라는 거는 내가 내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진로나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건 양좌 양궁이죠. 이건 전형적인 교육 계통이에요. 교사, 교수, 그 의학 계통, 의료 계통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경진일주가 실제 제가 임상을 많이 해본 결과 교사들 정말 많습니다. 경진일주 의외로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이건 증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상관은 여명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은 자식이죠. 자식이 양좌 양궁이라는 건 자식을 보살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보살피는 게 좀 다른 일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일주가 여명 입장에서는 경진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토는 편인인데 무토가 진토를 보면은 대좌예요. 똑같아요. 을목이 보는 거하고. 그 대좌 양궁이니까 편인은 인성이죠. 그래서 독특한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진일주가 되게 똑똑하고 생각 자체도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거든 말고 독특한 사고방식,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은 전문 직업이 맞고요. 가장 좋은 게 아까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교육계통, 의료계통, 사회복지, 애견 이게 다 뭐냐면 남들을 보살피는 일이죠. 예, 이것이 가장 맞아요. 이런 직업을 갖는 게 경진일주한테는 가장 잘 맞는데 이런 직업을 갖지 않으면 일단은 진술충민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삶이 되게 좀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진일주 자식을 두신 분들은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게 교육계통입니다. 교육의료계통. 이쪽으로 진출하도록 보살펴주는 게 맞아요. 경금한테 필요로 하는 게 진신인데 경금한테 도움을 주는 진신, 천간, 간목, 정화, 임수예요. 간목, 정화, 임수가 경금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사주 원국에
저 간목정화 임수가 잘 갖추어지면 저기에 육친성에 해당되는 거는 많은 도움이 돼요. 간목, 재성, 정화, 관성, 임수, 이제 저거는 이제 식신이죠. 자, 이런 경전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세운 천간이 갑목이 되죠. 세운 지지가 진토인데, 자, 이 갑이 들어오는 거죠. 사주 원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이제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경금 입장에서 갑목은 편재죠. 편재가 되는 거예요, 편재. 자, 편재인데, 이 편재는, 이제 뭐, 정제랑 틀리게 약간 횡재적인 어떤 그런 재물도 있고, 또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도 해당이 돼요. 어쨌든 재성입니다. 재성은 편재가 됐든 정제가 됐든 길성이에요, 길성. 예. 좋은 육친성입니다. 자, 이러한 재성이 들어오는데, 자, 경진일주가 이 갑목의 재성을 얻느냐 마느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 천간오합으로 작동을 해요. 자, 보시면 갑기을경 병신 정인 무기합인데 갑진년이기 때문에 기토를 만나야 되겠죠. 기토를 봐야 돼요. 기토. 합이 되는 천간. 기토를 봐야 되는데, 자, 드러난 천간에 갑이 들어와서 이렇게 합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드러난 천간에 요 기토랑 합이 되면 얘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들어오는 듯한데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는 듯한데 실제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때 드러난 천간이 사주 원국에 기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돼서 얘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간목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길성의 편재가. 그 남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여자가 좀 들어오는 듯한데 이상하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뭐 남녀공이 돈이 들어오는 듯한데 이상하게 본인의 마음에 안 차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하게 되면 얘는 득으로 보는 겁니다. 득. 어느 경우에 지지 지장간에 기토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지지 지장간에 기토가 있는 경우는 축, 오, 미,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축, 오, 미. 자, 개신기, 이거는 병기정, 이거는 정을기죠. 지지지장간을 모르면 사주를 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장간 다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결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축 오미에 이제 보면,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자, 축, 미, 오, 축에는 다 기토가 있죠. 이렇게 기토가 있어요. 나머지에는 기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 오, 미를 보는 경진일주인데 사주 원국에 축오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지지의 지장간 기토랑 요렇게 얘랑 합을 하면서 얘는 얻어요. 이거를 이제 합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이 돼서 생산을 한다. 그래서 경진일주가 갑목을 얻느냐는, 내가 경진일주네, 만세력을 봤는데, 그런데 축오미가 있어, 그러면 이 편재의 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운 지지가 진토죠. 세운 지지도 이제 2024년에 사주 원곡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지, 월지, 일지, 시지순으로 쭉 가면서 얘가 작동을 해요. 진토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요 경진일주에 요 일지, 진도 만나겠죠. 그래서 12개, 지지가 12개 있죠. 자축이며 진사하며 신유 수레를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경진일주가 자가 있다, 지지에. 일지에 이제 진토를 깔았는데, 다른 이제 그 연지, 월지, 시지에 이제 자수가 있다고 한다면 자진이 되겠죠. 자, 자진은 신자진의, 신자진, 수국이죠. 수국의 반합이잖아요, 자진은. 삼합은 반합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진은 수예요. 경금 입장에서 수는 식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식상은 새로운 진로나 방향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경진일주가 지지에 자가 있다면 자진의 수국으로 인해서 경금 입장에서 수는 식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나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합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 있으면 경진일주는 올해는 뭔가 좀 새롭게 일을 좀 벌려야 되겠다고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요. 예.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축진 파 정도인데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 정도에 해당돼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세운 지진은 이제 제가 연지, 월지, 일지, 시조들을 쭉 나가면서 작동을 하는데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이 있는 경우에 작동을 하고 파해는 약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어요. 형은 이제 인신사, 축술미 여러분 다 공부 많이 했죠. 인신사, 축술미. 충은 육충, 회는 이제 삼합, 방합을 의미하는 거고 합은 육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지는 반합이기 때문에 이건 합으로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축인. 자, 인진 뭐 없죠.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작용하지가 않아요. 묘진. 인묘진 방합의 반합인데 방합은 반합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삼합은 반합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인묘진. 이게 진이다. 그럼 진진자형인데 이거는 이 자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진토는 얘랑 만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쭉 가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진자형인데, 근데 이제 일지죠. 자, 진토가 갑진년에 이 진토가 일지 진토를 형하잖아요. 자형인데, 자형은, 이게 이제 작용력이 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지가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궁을 형하는 거죠. 형이라는 거는 어거지로 맞추는 거예요. 충은 부딪히는 거고, 합은 이제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합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경진일주는 갑진년을 만나면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 이제 부인, 남편한테 좀 더 이해심을 가지고 경진일주는 2024년에 잘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유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뭐냐면 다 이제 미리 이제 알고 대처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리 알고 대처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내가 올해는 좀 부부관계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경진일주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것이 액땜입니다. 액땜. 예, 다른 게 액땜이 아니에요. 예. 진사. 자, 진사 뭐 없죠?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뭐 작용력이 없어요. 오진 뭐 없잖아요. 그죠? 형충회합, 뭐 파에도 해당되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미. 진미 파 정도인데 아까 이것도 제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미 신진 뭐 없죠? 네, 작용하지가 않아요. 신유. 이건 진유합이죠. 제가 요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진유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요 진토하고 유에 해당되는 육진성은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합이 되면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자, 그러면 만약에 경진일주가 닭띠예요. 그럼 진유합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비겁에 해당되는 거고, 진토는 인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합이 돼서 묶이니까, 이거는 이제 친구나 동료, 경쟁자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합은 잃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잃는 게 아니고, 뭐 당연히 득도 아니겠지만 어차피 약간의 좀 답답하네 이런 정도를 느끼는 거죠. 인성도 좀 답답함이 좀 있을 것이고,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진일주가 6월에 태어난 경진일주예요. 이거는 진유합으로 묶여 있죠. 이미 사주 원국에서. 이것은 평소에 답답함이 있어요. 평소에 친구나 경쟁자의 관계나 인성에 좀 답답함이 있는데 요 진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합이 풀려요. 합이 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올해 내가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좀 오히려 거꾸로 이게 되게 좋아져요. 친구와 동료와 경쟁자와의 관계가 이게. 그러니까 경진일주가 닭띠인 경우하고, 그러니까 유가 여기 있는 경우하고 유가 여기 있는 경우하고는 180도 이혼의 양상이 틀리는 겁니다. 아까 여기 만약에 여기 없고 여기 있으면은 묶여서 답답함이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유가 없고 여기에 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풀리는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유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진유합으로 묶여 있는데 진토가 와가지고 얘를 풀어냅니다. 진유합을. 원국에 있는 합을 풀어내요. 예. 완전히 틀리죠? 예. 유술. 자, 진술충이 되죠. 이거는 작동을 하죠. 형충회합 중에 충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자, 진술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져요. 지금 진토에 있는 지장간 을기해무, 술토에 있는 지장간 신정무죠. 이게 나와서 사주에서 원국에 지금 천간 오합이죠. 천간은 무조건 합의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갑기을경, 병신정인 무게합의 어떤 구조로 봐가지고 여기 진토의 을경합이죠. 여기 무게합 묶여있죠. 이미 요거는 이제 따르게 나가서 합이 잘 되지 않아요. 자, 신정무에서 이거는 병신합, 요거는 정은 정임합, 요거는 무게합.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있는 드러난 천간에 얘랑 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연간, 월간, 시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실로 봅니다. 실. 나가게 되면. 천간 오합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한 양상이 벌어져요. 어떤 양상?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의 어떤 이직, 또 여러 가지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경진일주가 만약에 개띠라고 한다 그러면, 아, 내가 2024년은 아주 복잡한 양상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충이 되니까 내가 올해 무지 안 좋겠네요. 전혀 아니에요. 안 좋게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변화가 많은 겁니다. 변화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본인이 슬그럽게 대처하면 됩니다. 뭐 직업 이직할 수 있죠. 돈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로 돈이 잃는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도 해도 돈이 나가잖아요. 뭐 그걸 크게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띠인 경우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술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진술충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 진해. 이거는 이제 그 귀문관 원진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약간 정신이 좀 약해지는 정도?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진일주 자체가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일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술토를 축술 및 형사를 깔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이 벌어지는 경진일주가 되겠지만, 아무튼 갑진년에 나름대로 이 편재를 얻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